한 가수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삶의 이유를 되찾아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창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는 기적 같은 현실이죠. 영웅스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깊은 대화는 단순한 대중음악 팬덤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자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된 아티스트 임영웅,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영웅시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긴 서론은 생략할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자료부터가 벌써 가슴을 벅차게 만드니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중가수를 응원하는 문화가 어떻게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사회적 자본으로 진화하는지 그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고 계신 그 애정이 학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대학 교재에 등장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료 읽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최근 대학생들이 배우는 정식 음악 교재죠. 테마가 있는 음악 여행에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사진,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해온 선한 영향력이 하나의 챕터로 당당히 등재되었습니다. 인기 가수를 책에 소개하는 일이야 종종 있겠지만 이 교재는 단순히 가수의 프로필을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교재가 이 현상을 아주 깊이 있는 학문적 이론으로 접근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 건가요?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음악은 사회적이다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웅시대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영국의 저명한 음악사회학자 데이비드 헤즈먼덜스의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악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혼자 방에서 노래를 듣거나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걷는 것처럼요. 네, 그쵸. 보통 내가 힘들 때 혼자 찾아서 듣고 위로받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헤즈먼덜스의 이론에 따르면 음악은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건드려서 결국 우리를 세상 밖으로, 즉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혼자 위로받던 개인들이 그 똑같은 위로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어떤 거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뜻인가요?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거깁니다. 교재에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나오는데요. 평소에 즐겨 듣던 아티스트의 노래가 우연히 들른 낯선 카페나 음식점에서 탁 흘러나올 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깊은 정서적 연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나만 이 노래로 위로받은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무언의 깨달음이죠. 와, 너무 공감돼요. 길 가다가 아티스트 노래 나오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 멈추고 웃음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 감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벅찬 감정들이 모여서 기부나 봉사 같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음악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회복된 에너지를 다시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지부를 조직하고 수재민을 돕고 또 소외된 이웃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음악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적 연대인 셈입니다. 시상에 듣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가 곧 교과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백만 명을 결속시키고 학자들까지 연구하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 결국 그 중심에는 아티스트의 음악 그 자체가 있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음악이 베테랑 거장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한 음악방송에서 작곡가 서른도 선생님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였죠. 네, 그 에피소드는 다시 생각해도 참 웃음이 납니다. 방송에 출연한 아드님이 아버지가 아티스트에게 선물한 그 곡을 자기가 불렀어야 했다며 유쾌하게 너스레를 떨었죠. 진행자가 시간을 되돌려도 본인이 불렀을 거냐고 묻자, 맞아? 아드님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도 당연히 아티스트가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솔직해서 시청자들을 빵 터지게 만들었고요. 우리 집안에 기둥을 뽑을 수는 없다고요? 하하, 네. 실제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곡의 저작권료가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는 걸 봤다면서요. 네.
이 유쾌한 저작권료 에피소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처럼 내로라 하는 작곡가가 곡을 달라는 아들을 제쳐두고 이 곡은 반드시 임자가 따로 있다며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고집했던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는 예능적인 웃음을 넘어서 깊은 음악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성 가수들이 있고 심지어 아들이 조르는데도 곡을 주지 않았던 그 확신의 배경에는 과거 2020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가 불렀던 보랏빛 엽서 무대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발표된 곡을 무려 23년 만에 완벽하게 재해석해낸 그 무대 말이죠. 아, 저도 그 무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첫 소절 딱 부르자마자 심사위원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순간이요. 거장 작곡가의 마음을 그렇게 강렬하게 뒤흔든 아티스트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고음인가요? 아니면 압도적인 성량인가요? 서른도 선생님이 방송에서 직접 극찬하신 포인트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현대 대중음악, 특히 성인가요 장르에서는 감정을 부풀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꺾기나 과도한 바이브레이션, 즉 기교를 많이 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쥐어짜는 듯한 창법이 좀 흔하긴 하죠. 그런데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선생님은 그 사람만이 가진 독창성과 깨끗함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쓸데없는 테크닉으로 노래를 포장하는 대신에 마치 말하듯이 덤덤하게 아주 깨끗하고 명징한 톤으로 감정의 본질만 전달하는 겁니다. 기교 없는 깨끗함.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가수가 너무 오열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은 감정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아티스트는 본인이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듣는 우리가 마음껏 울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기술적으로 진정한 고수는 힘을 빼고 부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직 진심과 맑은 본질만으로 승부하는 것,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전달력 덕분에 거장의 마음은 물론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화려한 조미료 없이 끓여낸 깊고 진한 진심, 그 진심 어린 목소리는 때론 누군가의 무너진 삶 전체를 들어올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번 자료들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먹먹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최근 한 길거리 맛집 탐방 방송에 등장한 춘천 순대국집 사장님의 사연, 전문가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방송 자료를 보면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유명 방송인들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벽면이 온통 아티스트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진행자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주 가볍게 정말 그렇게 팬이시냐고 묻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의 대담은 단중한 팬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아픈 이야기지만 사장님이 자녀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삶의 끈을 놓아버릴 만큼 깊은 절망 속에 계셨다고 해요. 모든 생기를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저 숨만 쉬고 계시던 분이 우연히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었죠. 네, 이 가수 덕분에 살았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연을 그저 감동적인 미담으로만 넘기기엔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와 치유의 메커니즘이 아주 깊습니다. 심리학이나 음악 치료 관점에서 볼 때 극심한 트라우마나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는 100마디의 논리적인 위로보다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하나의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한 구명조끼가 되거든요. 아,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소리요? 네, 아티스트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음색, 그리고 가사를 또박또박 진심으로 읊조리는 그 방식이 사장님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동화줄이었을 겁니다. 당시 진행자들의 반응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가벼운 분위기의 예능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잖아요. 방송인들이 가수 한 명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 경이롭다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영상 편지까지 남겼죠. 이곳에 와서 사장님께 감동을 주시면 좋겠다. 심지어 자기들 프로그램 이름을 아티스트의 계획으로 바꿔야겠다는 진심 어린 농담까지 던졌고요. 그 방송인들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 경외심의 발로입니다. 대중문화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역할이 바로 이거거든요. 상처받은 개인을 치유하고 다시 내일의 태양을 보게 만드는 것. 사장님이 아티스트의 사진을 보며 마치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잃어버렸던 삶의 생기와 설렘을 다시 찾아준 겁니다. 음악이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인 처방전이 된 셈이죠.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간직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덜컥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혹은 너무나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에 기대어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냈던 기억들 말이죠. 여러분이 그 노래에 기대어 다시 일어선 매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회복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온기로 채워가는 아티스트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부신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기록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아티스트가 걷고 있는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말 경쾌하고 자부심 넘치는 소식입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모래알갱이가 벌써 발매 1000일을 맞이했습니다. 쌓아올린 기록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음원 스트리밍 4억 4천만 회, 뮤직비디오 조회수 4,100만 뷰 돌파는 기본이고요.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입성에 각종 차트 1위까지 수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 있죠. 정규 2집 수록곡인 들꽃의 뮤직비디오 역시 단숨에 600만 뷰를 넘어서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곡이 거둔 상업적인 성과도 참 훌륭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들꽃이라는 곡의 음악적 질감과 그 안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곡은 팝 발라드 장르인데 피아노와 스트링 사운드가 굉장히 미니멀하게, 즉 악기들이 가수의 목소리를 가리지 않도록 얌전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편곡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가수가 제 귓가에 대고 직접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대 음악에서는 오토튠으로 음정을 기계처럼 맞추거나 사운드를 꽉꽉 채워넣는 게 유행이지만 이 곡은 철저하게 사람의 숨소리와 떨림, 그 아날로그적인 질감에 의존합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클래식한 보컬 감성이죠. 그런데 이 곡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티스트가 하와이 여행 중에 멜로디를 듣고 떠올렸던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멜로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하죠. 평소에 쑥스러워서 혹은 바빠서 차마다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애틋함 같은 감정들이 멜로디에 얹어지면서 이 곡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수많은 꽃들 중에서 왜 하필 들꽃이었을까요? 그 단어의 선택이 아티스트가 세상을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는 태도를 대변합니다.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한 온실 속의 꽃은 누구나 한눈에 아름답다고 칭찬하죠. 하지만 들꽃은 다릅니다. 발밑에 조롱이 피어 있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비바람을 막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며 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생색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묵묵한 사랑이네요. 네, 아티스트는 어머니의 헌신, 나아가 자신을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그 들꽃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녹음할 때 감정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와서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아티스트의 고백이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그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서일까요? 이 들꽃 뮤직비디오의 영상미도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목이 들꽃이니까 당연히 넓고 화려한 꽃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둡고 몽환적인 공간이 등장하잖아요. 뮤직비디오 감독과 아티스트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엿보이는 연출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아티스트가 홀로 서 있고 그 주위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불빛들이 은은하게 떠다니는 장면이 반복되죠. 그 불빛 하나하나는 서치라이트처럼 강렬하거나 눈부시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반짝일 뿐이죠. 맞아요. 그 작은 불빛 하나는 어쩌면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불빛들이 아티스트를 동그랗게 감싸고 모여서 거대한 은하수 같은 빛을 만들어낼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빛들이 바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불빛들은 절대적인 은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아티스트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 들꽃처럼 평범해 보이는 개인들이 모여 어떻게 서로의 밤을 밝혀주는 눈부신 별자리가 되는지 이 뮤직비디오는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아티스트가 여러분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시청각적 헌사라고 볼 수 있죠.
교과서의 사회학 이론부터 춘천 순대국집 사장님의 눈물 어린 치우기, 그리고 들꽃의 은은한 불빛까지 오늘 우리가 꺼내본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굵은 선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은 대화를 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아주 새롭고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역사회를 돌보고 이웃을 구제해야 하는 일을 국가나 전통적인 복지단체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현상, 상처받은 개인들이 응악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치유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을 보십시오. 어쩌면 미래의 시민사회는 차가운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유된 다정한 정서를 바탕으로 한 팬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그 음악적 시민의식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우리 사회 전체에도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와,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그 통찰,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오늘의 깊은 대화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는 흔들리는 작은 불빛이지만 우리가 함께일 때는 누군가의 캄캄한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기적이 됩니다. 그 찬란한 불빛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들꽃처럼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서로의 곁을 다정하게 지켜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